여기에 이 피해자가 아주 오래전에 장관과의 대화를 하고 싶다고 7월 달에 이 장관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대기예요. 자, 이거 관련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상을 좀 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좀 법무부 장관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너무 가해자를 뭐라는 데만 지금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아무도 피해자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현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지. 피해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법무부의 역할은 역시 가해자를 벌하는 것도 또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말씀에는 100% 공감을 하고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개청이 특별히 감동적인 이유는 거창 주민들께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주셨다는 점 때문입니다. 저는 거창에는 처음입니다만 벌써 거창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성산마을의 주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센인, 그러니까 한센병 앓고 있는 환자분들도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이런 내용까지 나와요. 신경민 전 의원님. 일단 앞서서 이 이른바 이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분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한동훈 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먼저 좀 소개해드리죠. 이거 좀 봐주세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주선을 했는데 그 피해자하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 죄송하다. 법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이 범인 수감 이후 더 잘 챙기고 있다. 걱정하는 일 안 생기게 노력하겠다. 막 그러면서 피해자한테 안심시키고 어떤 뭐 필요하신 거 없으니까 얘기도 듣고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방금 전에 신경민 전 의원님 거창구치소 개청식 가서 처음이지만 벌써 거창을 좋아하는 것 같다. 좋아하게 된다. 이거요. 이런 얘기는 거의 정치인들이 어디 가서 행사 때 얘기하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한 장관이 많이 변했습니다. 아, 변했어요. 네, 변했고 지금 그 돌려차기 피해자하고 전화 통화한 것도 그것도 좀 하여튼 많이 조금 변했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거창에서의 저 스피치 연설 내용이 좀 뭐랄까 감성적 접근을 해요. 그리고 저 한 장관의 그 사이 저희들이 1년 반 동안 지켜본 바로는 제가 뭐 거창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런 멘트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했단 근데 말이에요. 지금 저렇게 간 거 보니까 거창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셨겠어요, 보니까. 좋아했고 이거 끝나고 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 거의 셀레브리티로서 뭐 아이돌 같은 많은 분들이 막 사진도 찍네요. 그런 지금 행적을 보이고 있는 걸로 봐서 한 발을 정치나 정당 쪽으로 지금 디디려고 모션을 잡았구나. 그렇게 보입니까? 네, 하는 느낌을 주는데요. 오. 근데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 정치판에 들어오면은요, 이게 조금 발이 빠지면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들고요. 한동훈 장관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 행태로 봐서는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행정가적인 특히 검사로서의 굉장히 전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잘 신중하게 생각하기를 일단 개인적으로 충고를 주고 싶고요. 지금 하는 행태는 이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한센인 분들 만나서 공직자로서 왜냐하면 저분들이 사실 이 거창 구치소 요걸 열리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존경한다. 그리고 거창 처음이지만 좋아한다 나 지금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아까 전화통화 부산 돌려차기 그 피해 보신 분과 전화통화를 주설했다는 조정훈 의원이 한동훈 장관과 관련돼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굉장히 독특하지만 의미 있는 스타일이다 생각을 했고 정치적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300명의 중에 한 명이 되는 게 좋은 것이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법무부 장관으로 남아 있으면서 우리 사회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뭐 이재명 대표 수사부터 시작해서 뭐 아직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거를 마무리하는 게 우리 사회의
더 많이 기여하는가. 제가 알기로는 이 지점에서 깊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뭔가 고민을 하고 있다. 내가 들었다.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 김의식 교수님. 이 정도 전원이면 확실히 총선 출마로 기울었다고 봐야 됩니까? 총선 출마에 사실은 이제 반쯤은 이제 발이 반은 내디도 있죠. 왔어요? 내디도 있죠.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도 총선 출마를 계속 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당 쪽에서도 지금 내년 수도권 선거에 일정 정도의 이제 정치적 자산으로 상징 자산으로서 한동훈 장관의 역할이 있을 거라는 기대도 많이 있고요. 예. 저는 그런데 몇 가지 변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언행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정치적인 행보로서의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예. 변수는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내각에 있는 법무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내년 총선 출마를 고민한다면 연말 적어도 내년 1월 이전에는 대통령과 상의해서 내각을 나와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기간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나와야 그러니까 되는.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봤을 때 한동훈 장관에게 더 큰 역할과 더 큰 어떤 차후의 어떤 더 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총선에 내보내서 당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열어줄 것인지 그 부분의 과제가 하나 남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열심히 신경민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인의 모습으로 정치권에 들어올 때는 자신의 어떤 언행의 변화가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게 아직은 좀 섣부른 측면이 있어요. 거창에서 하는 거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그 정도 갖고는 아직 덜 되고 오. 조금 더 정치인으로 맞는 언행이 이제 몸에 배어야 예. 되는데 그건 아마 워낙 머리가 좋고 습득력이 빠른 사람이라서 또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 두 가지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도 굉장히 소중한 자산으로서 기대하고 있지만 마지막 결론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민주당 소속인 정구택 변호사께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오기는 걸 반깁니까 지금? 그러면은 나온다면? 만약에 정치를 해서 이분이 잘할 것 같으면 안 나왔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 뭐 여론이나 뭐 근데. 이런 걸 보면 예. 뭐 나오지 말라는 여론이 더 높거든요. 오. 뭐 여론 수치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예. 정치를 잘 못하실 아무튼 것 그런데. 같고. 근데 나오면 만약 나온다면 민주당으로서 그럼 당연히 여론이 안 좋으니까 뭐 부정적인 효과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그 서초동 그 예술의 전당 갔을 때 예. 사람들한테 셀카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맞아요. 장관들이 잘 오지도 않지만 거기 어. 왔다고 사람들이 셀카 찍어달라고 해서 찍지도 않아요. 예. 근데 지금도 지금 나가네 보시면 영상 저 영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보면 이분이 이제 대중 앞에 나타나서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반응을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고민 중인 건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놔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 얘기를 많이 하진 않는데 뭔가 좀 꺼내놓은 말이 있어요. 며칠 됐는데 들어보시죠. 지금 여권이 가장 어렵고 소위 바닥을 찍으려고 할 때, 바닥을 찍고 있을 때 한동훈 장관의 합류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반전의 계기가 된다면은 단박에 중요한 지도자로 올라설 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묘사했지만은 별의 순간이라서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윤수환 변호사.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쓴소리 많이 하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쓴소리를 그러니까 거의 안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지금 출마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왜 그런 건, 왜 이준석 대표는 저런 얘기한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저 말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어려울 때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면 단박에 예. 큰 힘을 뜬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예. 그런데 뒤에 보면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그럼 앞으로는 국내힘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의미인지 오. 그걸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어요. 또는 지금이 위기인데. 그렇죠. 아니면은 장관의 직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일반적인 말로서는 맞는 얘기죠. 이준석 전 대표의 하는 얘기가. 그리고 현재 당에서도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국민적 어떤 기대, 뭐 소위 말 인기 이런 거를 좀 크게 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전 장관이라고 하셨어요? 벌써 총선 장관. 출마하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장관이 당 입장에서 보면은 출마해주길 바라는 입장 아닐까요? 그런 예. 생각이 들고 다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본인의 예정한 행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행보를 고려해서 본인 입장을 정하겠죠. 그래서 두 입장이 맞아야지만 출마가 되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얘기는 향후 지방 선거 일정을 고려한다 그러면 예. 뭐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 국회의원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어떤 행보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장 가게 되면 그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비어야 돼요. 그렇겠죠.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야 예, 되는데 예.
그렇다면 예를 들면 서울시장을 예를 들면은 아. 서울시장이 현재 오세훈 시장이 이제 5선인가에 가시잖아요. 본인 출마하신다고 하지만 일반적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대선으로 갈 것이다. 그런 그때 시각도 마침 비거든요.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볼 때는. 아,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지금이 기회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렇군요. 이거 마지막 김구희 소장님께 짧게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한테 쓴소리 잘 못 들어보셨죠? 한동훈 장관 보고 비판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과 직접 1대1로 맞부딪혀서 각을 세우면 정말 볼만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거죠.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장관이 설전을 벌인다? 아. 대한민국 최고의 설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 하면 번번이 김의겸 의원이 이제 예. 역량에 딸려서 해야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준석과 한동훈 장관이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또는 정치적인 그러게요. 또 개인적인 설정과 논쟁을 벌인다면 정말 피 튀길 거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한동훈 장관은 좀 피해가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면 사실은 언론에다가 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 본인과 관련된 공격이 먼저 들어오거나 질문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둘 사이의 진검승부는 아직은 우리가 보기 힘들다. 그러나 싸우면 간단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겠는데요. 만약에 서로 이렇게 대립 관계가 돼서 막 설전을 벌이면 어마어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